안녕하세요. 예수소망교회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뵙거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1부 이성직 전도사입니다. 이영재 목사님의 감정 코칭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갖는 소소한 감정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캐치하고 이해해 준다면 우리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매우 큰 효과를 전해줄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깨달았는데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더욱더 크시기에 이 감정 코칭이라는 통로가 잘 열린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뇌에 새로운 회로가 생겨야 한다고 하는데요. 평균 21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화되려면 약 2달에서 10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뇌과학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이지만 우리가 예전 아주 오래전부터 37일이나 또 100일 기도라든지 이러한 것들과 실제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감정 코칭이 습관화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소중한 선물을 전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말 감명받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잠자리에 들 때 한번 감정 코칭을 시도해 보았는데요. 저의 딸이 그러더라고요. 승원아, 아빠가 새로운 책을 읽었나 보다. 우리에게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해. 그때 저는 너무 민망하고 저의 이런 시도를 신속하게 캐치해낸 딸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책에 있던 내용이 떠올라 다시 소윤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소윤아, 아빠도 할아버지가 말투를 바꾸면 그렇게 어색하고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아빠가 읽고 있는 이 책에서 소윤이가 금방 알아차릴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네. 그런데 10번 중에 4번만 성공하면 우리 소윤이에게 큰 선물을 전해줄 수 있대. 그래서 아빠 한번 해보려고. 우리 20일 뒤에 다시 얘기하자. 그렇게 저는 딸에게 이야기하며 격려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열흘쯤 지났을까요?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서 함께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저의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학교 선생님이 칠판에 꽃병이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상상이 된다며 파란 꽃이다, 예쁜 분홍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이상한 건지 너무 상상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정 코칭의 이전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시도해봐, 소윤아. 상상하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왜 힘들다고만 해? 할 수 있어. 라며 아이의 슬프고 걱정된 감정보다는 힘들다는 것을 잊게 하려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치부하며 답변했을 겁니다. 그러나 감정 코칭을 받은 저는 이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소윤이가 정말 속상했겠다. 아빠도 어렸을 때 하얀 도화지 위에 무언가를 상상하며 그리라고 선생님이 했는데 정말 그게 어렵더라고. 아빠는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울었는데 우리 소윤이는 아빠한테 이야기해 줬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 제가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는데도 저의 딸이 승원이에게,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승원아, 아빠가 이번에는 꽤 쓸모있는 책을 읽은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웃기던지 그런 제 모습이 어색해 보이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끄럽기도 했지만 소윤이에게는 그 일이 너무나 큰 걱정이었기 때문에 감정을 공감해 준 것 자체가 소윤이에게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정의 내리고 판단할 수 없는 감정에 때때로 길을 잃기도 합니다. 길을 잃다 보니 자신의 그런 모습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감정에 다양한 반응을 시도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놀라서 아이를 다그치기 바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울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눈물을 막 흘리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놀라서 야, 무슨 아이가 걸핏하면 우니? 이렇게 혼내기 바쁘고, 또 아이가 울어도 되는 상황인데 울지 않고 아빠, 엄마, 저 괜찮아요 라며 감정을 숨기는 모습에 우리들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역시 우리 아이야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캐치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감정을 표현하는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캐치하고 아이와 교감하는 감정 코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이와 감정 코칭을 통해 교감할 수 있을까요? 이 감정 코칭의 저자 최성애와 존 가트맨 박사는 총 5가지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1단계, 아이의 감정 인식하기. 2단계, 감정적 순간을 좋은 기회로 삼기. 3단계, 아이의 감정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기. 4단계, 아이의 감정을 공감하고 경청하기. 5단계,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입니다. 이 단계 소개만 보더라도 우리는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4단계의 공감과 경청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1단계에서 3단계는 다 건너뛰고 4단계를 시도하려고 하니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어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그 어색함을 벗어 던지고 1단계부터 차근차근 그 내용을 알아가며 우리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아이의 감정 인식하기입니다. 아직 언어 구사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말보다는 몸 전체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행동을 관심 있게 잘 살펴봐야 감정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아이라면 우리가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화가 나서 울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분명한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면 알아차리기가 쉬운데 표정이 살짝 찡그리거나 그냥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아이의 감정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문을 쾅 닫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아무 말 없이 방에 그냥 들어가? 하면서 목청을 높이고 야단을 칩니다. 행동만 보면 그 안에 숨어 있는 감정은 읽을 수 없고 그 감정을 읽어주지 못하면 아이의 행동은 더 격해집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행동보다 감정에 먼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화났어? 이렇게 닫힌 질문이 아니라 지금 기분이 어때? 이렇게 열린 질문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이렇게 하면 아이들 대부분 졸려요, 짜증나요, 답답해요 등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기분이 어때? 이러면 대부분 몰라요 이렇게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감정을 모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말꼬리 잡혀서 혼날까봐 또 대화를 그냥 빨리 끝내기 위해서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취약전 아동들의 경우는 자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감정 날씨 차트를 사용해서 그것을 보여주며 아이들의 기분이 어디에 가까운지 어느 그림에 가까운지 손으로 이렇게 짚어보라고 하면서 아이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건데요. 저는 둘째 7살 승원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이 감정 날씨 차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언제 어떻게 울지 모르죠? 그때 그럴 때마다 감정나시 차트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럴 때는 1번 아프다, 2번 슬프다, 3번 화가 난다, 4번 나도 잘 모르겠다 등 이렇게 아이에게 여러 가지 선택권, 숫자 선택권을 주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울면서 1번, 2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는데요. 4번 잘 모르겠다를 선택해도 그 모르는 감정까지도 아이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금방 아이가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의 감정을 차렸다면 우리는 이제 2단계로 들어가는데요. 감정을 표현한 순간을 좋은 기회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가트맨 박사는 감정을 보이는 그 순간이 바로 감정 코칭하기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원한다는 표현인데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극단적으로 집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자신의 머리를 막 뜯거나 또는 창문을 깨뜨리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보일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적 현상에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놀라서 아이를 혼내고 소리를 지르시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라는 신호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감정 코칭의 기본은 아이의 작은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읽어주어 감정이 더 이상 격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작은 감정을 하나씩 만나 익숙해지면 더 큰 감정을 만났을 때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와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3단계입니다. 아이가 감정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인데요. 이때 우리가 반드시 견지해야 할 것은 나는 네가 감정을 말하지 않아도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알아 라는 식의 접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감정이 어떤지 짐작이 되시더라도 아이 스스로 그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예시 내용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승원이가 울고 있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한테 말해줄 수 있어? 누나가 내 마카롱을 다 먹었어. 아이고, 누나가 다 먹었구나.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먹었어. 그래, 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먹었어. 기분이 어때? 엄청 속상해. 화가 나. 승원이는 누나가 마카롱을 다 먹어서 화나고 속상했다는 거지. 책의 저자 가트맨 박사는 아이가 말한 상황과 감정을 쭉 연결해주면 아이는 자기 감정을 인정받았다고 여기고 좀 더 쉽고 빠르게 진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게 참으로 이상적이지 않나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트맨 박사는 감정이라는 문에 손잡이를 만들어주기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은 아까 했던 것과 유사한데 아이 스스로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까는 숫자나 감정나시 차트로 추상적인 감정을 인식하게 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감정의 예시를 들어서 아이가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뇌가 감지한 그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적 처리의 기능을 하는 것이 좌뇌인데요. 이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그 감정 표현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 아동에게는 다양한 감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또는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알려달라고 하시거나, 감정 표현이나 감정을 인식하는 데 서투른 우리 취약전 아동에게는 두 가지 감정을 우리 부모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아이에게 부탁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아까 제시했던 것처럼 번호 선택하기로 해서 아이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선택하게끔 우리가 유도해내야 합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이성적으로 뉴스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많이 만났던 4단계
공감하고 경청하기 단계입니다. 아이가 표현한 감정을 그대로 미러링 해주시라는 뜻인데요. 승원이는 누나가 마카롱을 다 먹어서 많이 화가 났구나. 누나가 말하지 않아도 마카롱을 다 먹어서 정말 속상했겠다. 이렇게 아이가 표현한 감정을 미러링, 있는 그대로 공감을 해주시는 건데요. 보통 동생들이 형, 누나, 언니 음식을 더 많이 뺏어 먹죠.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지만 저의 육아 경험상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와 대화나 이 아이의 감정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누나는 너한테 맨날 양보하잖아, 이렇게 다그치며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먼저 공감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들은 감정을 그대로 공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감정을 자꾸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감정은 기쁨, 즐거움, 행복, 편안함입니다. 그리고 나쁜 감정은 분노, 슬픔, 공포 등을 의미합니다. 예수소망 부모님들,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렇게 선을 그어 줄을 그어서는 안 되고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공감해 줄 때 비로소 감정 코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참 눈치가 빨라요. 그쵸? 아빠, 왜 자꾸 내 말 따라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민망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딸 아이의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은 평온할 때 왜 따라하냐고 장난치면서 되물을 수 있지만 아이가 가장 슬픈 감정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 공감은 아이에게 누구보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아이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공감했다면 문제를 함께 해결하시는 것인데요. 4단계까지의 감정 코칭을 하게 되면 아이가 처한 감정적 상황에서 유연하고 지혜롭게 해결책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그 5단계의 하부 단계는 1번 한계 정하기, 2번 욕구 확인하기, 3번 해결책을 찾아보기, 4번 해결책을 검토하기, 5번 아이 스스로 해결책을 선택하도록 돕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은 다 받아주어야 하지만 행동까지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즉, 누나가 말도 없이 마카롱을 먹어서 속상하고 화나는 감정은 공감해 주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누나를 때리거나 꼬집거나 발로 차는 행동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행동의 한계를 그어줄 때는 아이의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 즉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그 감정에 나타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전에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미러링하며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처럼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행동을 지적해야 아이가 거부감 없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공감 없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야단만 치신다면 아이는 감정이 잘못된 건지 행동이 잘못된 건지를 잘 몰라서 더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와 함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일반적으로 고학년 초등학생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저학년이나 취약전 아동들에게는 이 해결책을 찾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께서 2-3가지의 해결책을 제안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빠가 한번 제안해 볼게. 그런데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안하고 소윤이가 선택하는 거야. 아이가 스스로 해결책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그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위해 혹시 다른 생각 있어?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결책에 대해 부모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비슷한 상황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 아이들의 몫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바람직한 방향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소망 가족분들, 제가 지금까지 한 20분의 강의가 어떤 다이나믹한 효과나 방법을 제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오히려 한편으로는 저의 훈육 경험보다 여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가족분들께서 더욱더 뛰어난 훈육 지식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자녀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또 그동안 알고 계시고 또 적용하셨던 훈육 방법에 미약하게나마 이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강의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1번, 아이의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집중하자. 2번,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자. 3번,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자. 이 세 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자입니다. 분명 저희도 감정적인 사람들이기에 울고 있는 아이, 친구를 때리는 아이를 보면 그 행동에 놀라 우리가 내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 자녀들의 감정을 공감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이의 감정을 잘 캐치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다면 더 나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기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정 코칭을 잘하면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싸가 된다는 효과가 있음을 책에서 앞부분에서 보여주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내 아이를 잘 이해하고 품고 키울 수 있다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감정 코칭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더 잘 알아가고 또 함께 사랑을 키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 부모,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